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와 광주시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난청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전남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완도군 최초의 공기업이자 해양치유센터를 담당할 공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광주 전남 지역은 어린이 난청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재활치료시설이 전남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난청 환자로 언어치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채 선생님과 대화를 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놀이터에 갈 때는 가볍게 입고 나가자. 알겠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 능력도 향상됩니다. 전남대병원이 KT와 손을 잡고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치료시설인 KT 꿈품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같이 여러 명에서 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광주 어린이 난청 환자는 1000여 명이지만 재활치료시설은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난청 아동 부모들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아이들이 음악과 언어 치료를 통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광주에서는 애기 언어 치료랑 생활하는 게 그게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씩 와 체험해보고 하니까 애기들한테 좋은 것 같고. 전남대병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부모 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각 장애 아들은 청각 장애를 위한 그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청각 재활 치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호남권 최초로 전남대병원에 문을 연 KT 꿈품 교실은 KT의 대표적 공익사업 중 하나로 서울과 캄보디아, 제주에 이어 4번째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장맛비는 잠시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많은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내내 웃돌았고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장맛비 소식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30에서 최고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밤 사이에는 비가 대부분 내리지 않겠고 오늘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내일은 새벽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에게는 직위 해제나 출근 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전 KDN이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전의 하급 여성 직원이 부장급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은 가해자로 지목된 부장급 직원을 즉각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경찰은 한전 KDN의 성추문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전 KDN 소속의 용역업체 직원이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한전 KDN에 따르면 피해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한전 KDN은 용역업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출근 정지를 요청했고 피해자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기관 측에 직장 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전과 한전 KDN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정부는 교도소 부지 대부분을 개발하려는 계획이지만 광주시와 지역사회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가폭력이 자행된 장소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현장을 보존하고 그 의미를 알려야 하는데 정부의 움직임이 없어 방치돼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솟아있는 주거 지역에 8만 7천 제곱미터 땅이 방치돼 있습니다. 노후한 건물들 사이로 풀이 무성하고 옥상에는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차량 집단 사격에 시민들이 학살되고 안매장된 옛 광주교도소입니다. 시민 460여 명이 수감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청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곳이라 5.18 사적지로 지정됐지만 광주교도소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교도소가 이전을 시작한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데 정부와 광주시가 15년째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국가 소유인 해당 부지의 활용안은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지 80%를 개발하고 20%는 공원을 지어 보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매장했던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 증언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대로 놔둬야 그때 그 안 매장했던 당사자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앞서 기재부 사업에 동의했던 광주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건 5.18 사적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존해서 일단 국가 책임 아래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조성해달라.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인수위 지역 공약으로만 이를 넣어두고 미동이 없는 데다 최근 발표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도 교도소 안매장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5.18 사적지인 교도소를 국가 책임 아래 보존하기 위한 근거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더 커졌고 정치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5.18 단체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국가보훈부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대한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 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국고보조금 4,20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14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두 단체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이 후보자는 총선 기간 후원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정치자금 39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장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회계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흰색 오소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지난달 11일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 계곡 근처 해발 600m 지점에서 흰색 오소리가 무인 카메라에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유전적 돌연변이로 추정된다며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지리산의 생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첫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당원들의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광주 전남권 합동 간담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조국 전 대표를 홍진선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당원들에게 그 출마의 벽,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조국혁신당을 창당을 했을 때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추대 방식으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주 만에 선거를 치르고 또 당대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네. 이제 당장 저부터 당대표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 창당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직 체계가 풀뿌리 조직이 없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풀뿌리 조직을 갖추고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정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당원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하라면서 지금 청원이 굉장히 계속 많아지고 네, 있는 예. 상황이고 국회는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향후의 국면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분노가 쌓였고 또 그 임계점에 달한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폭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예. 그 속에서 그 이전에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네. 하니까 반대로 김건희 씨도 했다라고 하고 이종호 씨가 그 육성으로 VIP에게 여러 가지 로비를 하겠다라고 말한 테이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중대한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권에도 지금 현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정농단 세력이 있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정농단이 딴 게 아니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김건희 씨는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방증이 나오고 있고 박근혜 정권 때 온갖 일이 벌어졌어요. 결정적으로는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일종의 그 태블릿 PC, 제2의 태블릿 PC가 나오기 전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점점 글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원내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야당이 국회에서는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법안은 거부권에 이번에도 이제 15번째 거부권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지 아마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또 한편으로는 헌정 질서에 대한 존중 네. 이게 지금 갈등 상황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의 태블릿 PC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네.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당의 대표로서 이거는 그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광주 MBC니까 저희 지역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뛰어서 승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광주 전남에서도 이제 후보를 내신다는 계획이신가요? 광주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행정부도 지방행정부도 또 지방의회도 사실상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내부의 경쟁만 있게 되고 네. 민주당 내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그냥 유권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선이 그래서 본선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경선이 매우 치열해져서 경선 내에서 불법도 발생하고 재보궐을 매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광주 호남 내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없기 때문이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또는 재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있어야 지방의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네. 지방 정치가 건전하게 되고 지방 정치가 혁신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저희가 당장 몇 개월 뒤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전국에서 네,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영광, 곡성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추가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인데요. 어떻게 후보를 10월에 내실 생각이신지. 대표가 20일 날 선출이 되면 당장 해야 될 일이 그 문제 같습니다. 다가오는 임박한 10월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저희 원칙을 세울 건데요. 첫째는 조국혁신당의 그런 원칙, 정책,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아무나 모아가지고 무조건 낸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 가지고 경쟁을 한번 해봐야죠. 특정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 네. 제가 그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도군 최초의 공기업 해양치유센터를 담당할 공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완도군은 전문가 집단인 공단과 함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 평일 오후에도 해양치유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해저류와 모드 등 지역에서 나온 해양 자원을 활용한 달라소풀과 해수 미스트, 해저류 거품 테라피 체험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로가 싹 풀리고 정말 치유가 되는 느낌이에요. 해양치유센터 누적 관광객은 3만여 명. 자체 조사 결과 95% 이상이 재방문 의사를 밝혔고 주말에는 예약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해양치유관리공단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네, 우리 임직원 모두는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완도의 해양 환경과 그리고 해양치유 시설물들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와 기후치유센터 등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데 해양치유와 간호, 물리치료 등 전문성을 갖춘 36명의 직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화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완도가 지니고 있는 천연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정말 해외와 비교해서라도 차별화된 그런 테라피를 만들어갈 것.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 산업을 이끌 최초의 공단. 완도군도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치유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형 리조트와 치유의 섬 조성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국가유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전남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해남 지역의 국가유산에서 2건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두륜산 대흥사와 달마산 미황사에서는 토사와 석축이 일부 유실되고 전기배관이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다행히 사찰이나 불상 등 문화재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전현직 공직자 위주로 구성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 산하 197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현직 교육청 공직자는 425명으로 전체 위원 957명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와 학부모는 100여 명으로 참여 비율이 낮았고 학생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송 참사가 일어나기 3시간 전 9km가 떨어진 곳에서는 도로 옆 사면이 무너져 출근 중이던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9개월 만에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공무원 6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1년 유가족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MBC 충북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골당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20대 청년. 지난해 출근길에 도로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숨진 28살 신모 씨입니다. 일주기를 맞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사진 속 고인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냥 심장이 어제 심장마비 올 것 같아. 심 씨는 소방 분야에서 일하던 아버지 뒤를 잇겠다며 고향인 부산을 떠나 청주에 있는 대기업 안전 점검팀에 입사했습니다. 사고 당일 휴대전화에 집에 전화하기가 할 일로 담겨 있을 만큼 자상하고 성실했던 아들. 아버지에게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자원급제 때 해야 되나? 그냥 항상 뿌듯하고 매일 보면은 또 매번 오면 이제 내한테 티라도 하나 못 사줄 것 같고 뭐라도 자꾸 사주고 싶어 하고. 경찰이 9개월간 수사를 벌인 결과 사고의 원인은 부실한 시설 관리였습니다. 매년 2번 이상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2종 시설물이었지만 2016년 준공 이후 단 한 번의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 대상에 등록하지 않았고 관리 주체였던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시설물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청주시 공무원 3명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이 많아 경찰 수사도 9개월이나 걸렸다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1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 원인규명과 사과 받고 싶습니다. 좀 끝내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요. 가족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아버지는 삶의 목표를 잃었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땐 밤에도 진짜 심장이 막 갑자기 탁 하면 막 심장이 딱 멎어버릴 것 같아요. 차라리 멎어버렸으면 잘 어찌 보면 편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막 계속 아파요, 가슴이.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어머니는 오늘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아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엄마 자르고 오늘 그날까지 내 열심히 살고 있을게. 고마워. 또 올게.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장마를 피해 제주 지역의 해수욕장을 찾는 물놀이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저업체가 해수욕장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작 피서객들과 주민들이 물놀이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제주의 12번째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월정리 해수욕장. 한눈에 봐도 해수욕장 오른쪽 월정항 주변에 물놀이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반면 바위가 적고 상대적으로 넓은 해변은 물놀이가 제한돼 레저객과 서핑객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놀이가 가능한 곳은 400m 길이의 백사장 가운데 갯바위를 피해 부표로 표시한 70m 구간. 부산에서 제주까지 여기 월정리가 또 예쁘다고 해서 왔는데 수영하는 구간이 너무 좀 작기도 하고 저 서핑 쪽으로는 아예 못 넘어가게 해서 좀 불편했어요. 물놀이 공간이 급격히 줄어든 건 레저업체들이 지난해 백사장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 재작년까지는 모든 곳에서 수영이 가능했지만 레저업체가 백사장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앞바다가 수상 레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나머지는 바위 구역이 포함돼 물놀이를 할 수 없어 공간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때문에 서핑이나 고무보트를 타지 않는 물놀이객이 들어가면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도 나옵니다. 서핑 이용객 말고 일반인들이 입욕을 했을 때 체내에 부딪히게 되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의 안전사고를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저희가 구분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해수욕장 본연의 목적이 상실돼 관광객과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주시의 개선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잠깐 물놀이를 하면 통제를 하니까 다른 레저 활동 자체가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저쪽 입욕구역 그 좁은 지역, 목욕탕만한 구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주시는 물놀이 구역 지정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해수욕장 운영 주체인 마을과 협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속에 여름 바다를 찾는 물놀이객들이 즐길 공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주고 야구부가 고교야구 4대 메이저 대회인 청년기를 끌어안으며 전북 야구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치면 39년 만에 감격적인 쾌거인데요.
줄곧 10.9점 차 앞서가는 호쾌한 경기로 전주고 동무는 물론 전북 도민들의 성원에 화답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선제 1점을 내주며 불안한 시작을 알렸던 청룡기 고교야구 결승전. 전주고는 그러나 초반부터 불꽃 방망이를 내두르며 일찌감치 승기를 휘어잡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우승에 목마른 전주고와 마산 용마고, 두 학교 학생과 동문, 지역 주민의 응원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주고! 1회 말 등판한 초고교급 투수 정우주의 강속구는 상대편 타선을 잠재우며 3회까지 6대1로 크게 앞섰습니다. 이번이 우승의 최적기고 우승을 향한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그렇기 전주고 화이팅! 우승으로 가자! 하지만 비로 잠시 소강 상태. 1시간 반가량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질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체력을 비축한 선수들은 상대를 더욱 압박하며 줄곧 10점, 9점 차의 리드를 이어가며 신화를 써내렸습니다. 장장 39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 14대 5의 큰 점수 차로 청룡기 트로피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우승하자가 아니라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으로 임했는데 운 좋게 우승이 이렇게 따라온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주고는 지난 1985년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로 긴 침묵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수 정우주를 비롯한 대역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기적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전북야구의 중흥을 알린 전주고의 청룡기 대회 우승. 전북 스포츠의 자존심을 드높인 쾌거로 길이 기억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장맛비가 잠시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덥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많은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 25도를 내내 웃돌았고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여전한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 소식도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30에서 최고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밤 사이에는 대부분 비가 멎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내일은 새벽 시간대에 시간당 20에서 3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 28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도 25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 안팎 예상되고요. 구리의 낮 기온은 29도, 고흥의 낮 기온도 29도 안팎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일요일부터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